안녕하세요. 자명원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당뇨 치유의 핵심인 제가 1편이나 2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분비계의 정상화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심장, 부신 이렇게 이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뇌가 인식을 해서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표적 장기로 가서 이 호르몬에 이제 연결하는 역할이니까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심장, 부신의 기능이 어느 정도 원활히 돼야지 어느 정도 몸이 기능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뜻하는 대로. 근데 시상하부는 몸의 항상성입니다. 내 몸에 계속 이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이걸 이제 시상하부에서 하고, 뇌하수체는 주로 이제 호르몬을 담당하죠. 우리 몸에 저번 그 2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은 T1, T3, T4 호르몬이 있어서 T1 호르몬은 뇌와 연관되어 있고 T3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부신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콩팥 위에 있는 부신하고 연관되어 있어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고 몸의 부종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T4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 에너지적 측면에서는 이제 심장의 박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은 근골격계에 대해서는 몸이 비틀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T1 호르몬은 뇌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멍하다 이런 분들 있죠. 예전만큼 내가 좀 똘똘하지 못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갑상선의 호르몬 세 가지. 그리고 심장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합니다. 가장 큰 면역기관이죠. 그리고 부신은 아까 설명한 대로 T3 호르몬에 연관된 부신이 원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원래의 힘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받아나온 원래의 힘, 그런 원래의 힘을 이제 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부신 기능은. 자, 췌장은 여러분이 이제 그 당뇨의 이제 가족이나 본인이 당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그 검색이나를 통해서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뭐 이런 쪽으로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췌장이 하는 역할이 인슐레이터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하는, 보호하는 기능, 촉촉하게, 그렇게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하는 기능. 뭐 세포든 어디든 가면서 우리 몸이 촉촉해야겠죠. 아니면 촉촉하지 않으면 문제가 건조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몸을 촉촉하게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장은, 제가 이제 당뇨 치유의 핵심은 내분비계라고 그랬는데, 이거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심장, 부신, 그리고 췌장, 비장, 이렇게 이 6가지, 약 7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비장은 하는 일이 젊음, 성장 호르몬, 비장이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학생들 중에 키가 잘 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큰데 잘 안 크지 않는 애들, 그리고 뇌기능, 그리고 학생화가 연관되어 있는데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아니면 이제 비장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좀 왕따를 당한다고 그러죠.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뇌기능,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장의 기능이. 그리고 젊음은 나이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비장이 좋으시네요,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장은 몸의 염증, 췌장염, 안구건조증, 피부염, 물비만과도 아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장기적인 문제를 했는데, 이 좀 전에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당뇨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볼까 합니다. 자, 구조적인 문제. 이럴 때는 이제 식이요법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죠. 엄청 노력을 해. 나는 이런 탄수화물은 절대 탄수화물식은 입에도 안 대고, 두부 먹고, 이렇게,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 엄청 먹고 있어. 이래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분이 많아요.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골반의 균형과 다리 길이 차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우리 장기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장기가 편안하겠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장기가. 근데 과장되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울어진 쪽으로의 장기는 계속 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가 돼? 이러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딴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이렇게 손 위에다 이렇게 손을 살짝 터치를 했어요. 한 10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10초가 지나면 슬슬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벼운 손을 하나 터치했는데도 여기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후두골의 문제입니다. 후두골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쉬운 말로 이 뇌기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두골의 문제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이 안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집에 만약에 우리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좀 찌그러들었어요. 그럼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 똑같은 겁니다. 후두골의 균형이 삐뚤어져 있거나 턱관절의 균형이 삐뚤어져 있거나 두개골의 결함이 있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뇌가 힘들어합니다. 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안의 구성원들이 힘든 거예요. 집이 찌그러져 있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턱관절의 문제겠죠. 후두골 뒤에 있고 턱관절은 이렇게 앞에 있죠. 활차관절. 턱관절의 문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턱관절이 조금만 삐뚤어질 수도 우리 몸에서 내려 꽂는 하중은 엄청납니다. 쉬운 말로 위에가 머리가 5kg, 6kg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살짝만 턱관절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쪽 한쪽으로 누르는 힘, 한쪽으로 하중이 점점 상당해지겠죠. 예. 위에서 누르니까 밑에까지는. 그래서 저 발까지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문제를 식이요법을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나는 공복 혈당을 아무리 해도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은 구조적인 문제로 골반의 균형과 두 번째 후두골, 세 번째 턱관절의 문제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에너지적인 문제인데요. 식이요법을 해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고, 이번에는 에너지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지의 사람입니다. 지의 사람은 이제 흙의 사람이죠. 제가 이제 흙의 사람인데, 좀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성격도 좀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이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흙의 사람들은 좀 많이 먹습니다. 강호동 씨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예인 중에 강호동 씨가 흙과 불의 조합인데, 흙의 사람들은 좀 많이 먹고 튼튼합니다. 대신에 이 흙의 사람이 너무 그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 과식과 근골격계의 경직으로, 근육의 경직으로 혈전증이 많이 생깁니다. 심부혈전증이. 그래서 이제 흐름이 나빠져서 이제 식이요법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의 사람, 물의 사람이죠. 물의 사람은 림프순환,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림프의 순환, 소화효소의 부족,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림프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포막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과 호르몬이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세포는 굶고 있는데 물이 밖에서 호르몬이나 물이 밖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이제 비만만 되겠죠. 이래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불의 사람. 불의 사람은 불타올라서 소화 효소 분비가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산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쳐 버리니까 산성화가 돼요. 반대죠. 물의 사람은 소화 효소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인 사람. 불의 사람은 소화 효소가 분비가 지나쳐서 문제에서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염증, 무슨 염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사람들은 소화 분비가 효소가 지나쳐서, 그러면 소화 효소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가 돼 버립니다.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화가 돼서 우리 몸을 점점 빨리 이제 늙게 만들어 버리죠. 탁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바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이 바람의 사람들은 뇌분비 호르몬의 과잉과 뇌하수체 자극, 심리적으로 겁이 많아요. 당뇨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최근에 당뇨가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만약에 그 수치 빼고 이제 당화 혈색소를 좀 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당사자가 바람의 사람이 생각했던 만큼의 조금만 더 오바를 해도 집에 와서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바로 이제 탄수화물 절제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심장의 박동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원, 그게 뭘로 섭취를 하죠?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가려버린다,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실습 동영상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후두골 균형과 내장기적으로는 비장의 림프를 이제 조절하는 림프를 조절해서 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댁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 중에 이제 당이 수치가 너무 높다, 이런 분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자명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동영상을 드리니까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해당 장기, 그러니까 비장이면 비장의 에너지 포인트를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아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당뇨와 연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후두골 교정인데, 후두골이 어디냐면 이 뒤통수 아래쪽 뒤통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두개골 이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두골의 균형의 문제, 턱관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두개골, 그러니까 이 두개골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해서 이 안에서 작용하는 그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거나 그 내분비 질환을 앓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두골, 뒤통수라고 그러죠. 후두골의 균형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후두골의 균형의 테스트는 혀로 합니다. 혀를 빼보세요. 혀를 빼보시고, 제가 이분의 이제 지금 수건으로 덮었는데 원래는 눈을 뜨고 검사하는 겁니다. 수건을 벗기고 눈을 뜨고 검사합니다. 이 팔로 지표 근육을 삼아서 검사를 할 거예요. 자, 혀를 빼서 저 왼쪽으로 가보실까요? 이럴 때 눈을 중앙을 보셔야 돼요. 눈을 중간을 보시고 눈을 너무 짙게 뜨셔도 안 됩니다. 눈을 너무 짙게 뜨시면 강하게 나와버리니까 혀를 왼쪽으로 빼보세요. 자, 눈은 가만히 중앙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오는지, 혀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버텨보세요.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왜 혀로 검사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혀 뿌리가 이 후두골 뒤에 근처에 있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혀를 왼쪽이라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양쪽이 다 강한 분들은 혀야 너는 이동해봤자 이 뒤에 후두골의 균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강하게 나오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혀를 이렇게 옮겼는데 저 한번 보실래요? 저를 한번 찍어주세요. 해서 눌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왼쪽, 혀를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팔에 힘이 떨어져 버리면 왼쪽 후두골의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혀를 빼서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후두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후두골의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이쪽 뒤에 보통 보면 후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꾸 피곤하다는 분이 많고, 안 그러면 뒷골이 땡긴다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이제 당뇨에 연관해서 하는 거니까 이 당뇨,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뇌하수체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죠. 케이스를 이렇게 예쁘게 가다듬어 놓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자, 이분이 제가 이쪽으로 가서 해볼게요. 왼쪽으로 혀를 빼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머리를 살짝 돌리시고요. 이렇게 턱을 꽉 잡지는 마시고 보드랍게 이렇게 옆에를 감쌉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손으로 여기 후두골 있죠? 이 부분을 요게 이제 머리털 나는 데죠. 머리털이 있는 부분과 목의 경계선 말고 이 위에서부터 왼쪽을 이렇게, 이 오른손은 굳이 이렇게 세게 당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꽉 당기실 필요 없고, 이걸 밀듯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45도로 미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숨을 이제 호흡과 함께, 자, 숨을 마셔보세요. 마실 때 쭉 누른 거예요. 후. 숨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한 7차례나 8차례 하시면 됩니다. 쉽죠? 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갔어요. 이 손은 그냥 있고, 이 손은 가슴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시고, 후, 마시고. 후두골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후두골 균형을 잡아주면 우리 몸에 이제 그 두개골 기능 이상에서 오는 손과선, 뇌하수체, 그리고 시상하부의 문제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후두골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뇨와 연관해서. 고맙습니다.